우리나라는 은혜를 입으면 끝까지 갚고 원수를 맺으면 잊지 않고 돌려주지.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대혼란을 몰고 온 요소수 사태가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느닷없이 꿈쳐놨던 요소수를 전량 보내주겠다고 선언해 그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호주와의 석탄 무역 갈등으로 전략난이 심화되자 한국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모든 요청을 무시해왔지만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들어온 한반도의 전략 다변화 소식이 공개되자 왕이 부장까지 나서 한국에 제발 요소수를 가져다 쓰라며 발이 닿도록 비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한국이 내세우는 전략엔 호주가 시행했던 수출 규제 따위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한 치명적인 군사작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지난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례 없는 요소수 사태는 그렇듯 중국이 원인이었습니다. 요소와 증류수의 혼합으로 이뤄진 요소수는 주로 암모니아와 석탄에서 나오는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추출되기 때문에 지금껏 한국은 천연자원 자체 생산이 가능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 단가가 가장 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98% 이상을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요. 문제는 주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특히 노후화된 차량의 경우 아예 작동을 멈출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감 장치를 부착한 화물차나 전세버스 구급차 등 사실상 요소수는 제2의 연료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호주와의 외교 분쟁을 이유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을 위한 요소 생산 분량을 갑작스레 중단해버렸고 한국 정부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 중국 정부는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뒤 구체적인 방법과 검사 주기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무단으로 보류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날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디젤 엔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체 생산이 가능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은 타격이 크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야기 달랐는데 이는 여전히 디젤 차량의 비중이 많은 데다 요소수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한국 LH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 차량은 디젤 승용차 133만 대, 화물차 55만 대 등 총 216만 대가 넘는다며 국가 전체가 올스톰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택배와 화물차는 물론 환경미화용과 소방차 심지어 구급차까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에 각종 시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1만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요소수가 최고 20만원으로 치솟았고 이에 당장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대형 화물차 기사들은 벌써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10년 전 삼성 정밀화학이 연간 15만 톤을 자체 생산했을 때만 해도 차량용 요소수를 비롯한 공업용 요소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55%였고 나머지 45%만을 수입업체를 통해 조달해왔지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싼 나프타에서 요소를 생산해온 국내 업체와는 달리 중국은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쉽게 요소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삼성의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64년 동양 최대 비료 공장을 지어 생산해왔던 터라 삼성의 상징과도 같았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어서 적자여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유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적자가 너무 심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수출 다변화를 모색한다 해도 상황이 개선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업계 관계자는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의 경우 천연가스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곤 있지만 유럽과 맞닿은 발틱해에 생산 공장이 있어 내륙을 거쳐 해상으로 오면 수송에만 2에서 3개월 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 자국의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것은 물론 중동은 대부분 비료용 요소를 만들기에 한국을 도울 수 없는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요소수 사태를 촉발시킨 진짜 이유가 밝혀져 한국 사회 전체를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현지의 물류업체 관계자는 중국 자체적으로 석탄과 곡식 등 자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1차적인 이유인 점은 분명하나 여기엔 내부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이 유력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개인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자 세관 측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강제 등록시키면서 선적 불가 통보가 속출하는 등 모든 경로를 틀어막고 있었고, 심지어 지난 국경 마찰 이후 다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도에게 물량의 75%를 몰아주며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을 진행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는 와중에 하나의 적이라도 더 줄여보려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통보를 받은 직후 사우디로 날아가 다음 달 초까지 음통 가능한 요소를 확보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 김현종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듀폰사와 비견되는 사비계 이세프 베냔 대표이사를 만났다고 밝히며 한국의 요소수 사용량은 필요 평균 600톤이고 한 달 평균 1만 8천 톤이라며 우선적으로 12월 초까지 2천 톤에 달하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렸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되지만 향후 연간 8만 톤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수입처 다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했는데요. 베냔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 성사를 두고 과거 자신이 아시아에서 5년간 거주하는 동안 특히 한국과 일한 경험이 많아 매우 호의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건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LX 인터내셔널의 법인과 지사는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되자마자 현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모조리 수색해 보유 재고 규모와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주말과 밤낮 없이 협상을 이어간 끝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요소수 1254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현재 마지막 선적 과정만을 남겨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군의 합동 작전으로 호주를 포함 다수의 국가에서 대략 82만 리터의 요소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 상용차가 이를 600에서 700km를 주행한다고 보면 무려 2600대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무렵 뜬금없이 요소수 1만 8,700톤을 긴급 조달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은 해당 물량만으로 한국이 사태 해결에 녹록지 않다면 언제든 추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뒤늦게 의뢰 입장이 되어 제발 좀 요소수를 사달라고 발이 닿도록 비는 꼴불견을 보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요소수가 지난 중국과의 수출 계약에서 원래 들어올 물량이었다는 정보가 추가로 밝혀지자 한국인들은 지난번 일본에게 그랬듯이 중국과의 수출 계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분개한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의 수입을 대체할 국가로 동남아와 중동 등 무려 10개국을 점찍어 늘었다는 사실이었고, 이에 외교부 측은 현재 10개국 외의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원래 받기로 한 물량 외엔 추가 발주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중국은 결국 왕이 부장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교섭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이 그동안 대중국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풀고 마침내 미 연방의 계획에 합류하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그만 아연실색한 반응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부 측이 무려 3억 7,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아이언돔 1기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후 1기를 광해 배치해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며 마지막 남은 1기의 배치를 두고 유력한 장소로 한반도를 거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참고로 아이언돔이란 지난 5월 팔레스타인군이 이스라엘 영토로 쏘아올린 로켓과 박격포 100여 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유명세를 탔던
최첨단 전략 방어 무기로 이스라엘 라파엘사는 이것이 최대 사거리 70km의 단거리 로켓과 대포 미사일 등 모든 발사체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덧붙여 아이언돔의 실전 배치 후보로 한국이 안성맞춤 미니유에 대해 팔레스타인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중국이 보유 중인 미사일의 성능이 비슷하고 또한 이스라엘처럼 근거리의 적과 대치 중인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안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은 전략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엿보려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대중국전의 안보 위험상 현재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전하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이유는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이 풀려 아이언돔과 유사한 무기를 자체 개발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또한 해당 무기가 개발되기까지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언돔을 한국에 임시로 배치한다면 실전성과 관련해 보다 수준 높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요소수 사태로 중국에 배신당한 입장인 한국은 중국 정부가 언제든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은 물론 친한적인 행보를 보일 생각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동시에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탈중국화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적기임을 내비치기도 했죠. 분명한 건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소수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났음을 통보한 현재 중국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대가는 어쩌면 중국 정부 붕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청중의 일부 의견. 기고만장한 중공, 간댕이, 부은 부의 편협한 판단으로 겁도 없이 한국에게 요소수 따위로 수작을 부리다니 14억 명이 수천 년 동안 노력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명제가 바로 한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준 사건이네요. 도대체 중국은 왜 저리 사방을 적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중국 수출 반도체 운반 차량에 요소수 공급을 최후 순위로 배정하라. 대한민국 국력이 이제는 주변국들과 맞짱뜰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대중국 대 일본의 공격에 카운터 펀치가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잘한다. 대한민국에 영광 있으라. 공산국가는 믿을 수 없음. 우리나라 이웃국가 두 나라는 의식 수준이 개차반. 대한민국을 호구로 생각하는 워저리들이 질비한 게 우프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만난다면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볼 나라들은 없을 텐데. 속상하네요. 중공의 오만함 이것이 비수가 되어 지들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동지를 하나 더 만들어도 모자를 판에 정만 만드는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